안녕하세요. 건강보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듣지만 실제로는 잘 몰랐던 고지혈증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나쁜지,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까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콘텐츠에서는 단순한 수치 이야기를 넘어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왜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효과적인지까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함께 나눌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고지혈증은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조용히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콘텐츠를 보시는 동안 아, 나도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작은 계기를 꼭 하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고지혈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고지혈증 개념의 혈중 지질 기본.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혈중 지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이란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 혈증은 혈액 속 지질, 의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이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만 높은 게 아니라 LDL, HDL, 중성지방 등 여러 수치의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질, 지단백 기본 개념.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세포막 구조,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 담즙산 생성 등에 꼭 필요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운반 체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성지방, 음식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나오는 형태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저장돼요. 과하게 쌓이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지단백, 지질은 수용성이 아니어서 단백질 껍데기로 쌓여서 혈관을 타고 운반됩니다. 주요 지단백으로는 LDL, HDL, VLDL 등이 있고 이들이 지질 운반과 대사 조절을 담당해요. 각 지단백의 역할과 특성. LDL, LOWDNSITY 리퍼프로틴.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려요. 혈중 지질을 조직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만 필요 이상 많으면 혈관 벽에 쌓여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HDL, HIGHDENSITY 리퍼프로틴. 좋은 콜레스테롤 역할이에요. 조직에서 과잉 콜레스테롤을 회수해간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도 해요. VLDL 등 기타 지단백. 주로 중성지방 운반에 관여해요. VLDL은 간에서 분비되어 말초 조직으로 지방을 전달합니다. 혈관을 도로, 지질 입자를 자동차, 지단백을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안내해주는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HDL은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우수한 운송수단이고 LDL은 때때로 길가에 사고를 내기도 하는 좀 위험한 운송수단인 셈이죠. 왜 고지혈증이 위험할까? 혈관 내 지질이 침착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혈관이 단단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류 저항이 늘고 혈압이 오르거나 혈관 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져요. 좁아진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협착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커져요. 특히 관상동맥, 뇌혈관, 말초동맥 질환 등 다양한 혈관계 이벤트 위험이 높아져요. 즉, 고지혈증은 단순히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 혈관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는 과정이에요. 개념이 잡히셨다면 이제 왜 이런 상태가 생기는지 원인을 살펴볼게요. 원인 위험 요인. 고지혈증은 단일 요인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에요. 여기엔 유전, 생활습관, 동반 질환 등이 포함돼요. A. 유전적 요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LDL 수용체 유전자 이상 등 유전적 변이로 인해 LDL 제거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LDL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유전적 형태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조기에 발견되어야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해요. B. 생활습관 및 환경 요인.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섭취. 버터, 라드, 일부 가공식품, 튀김류 등의 많은 지방은 LDL 증가에 기여.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설탕, 흰빵, 정제된 밀가루 제품 등이 중성지방 증가를 유도할 수 있어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운동 부족 좌식 생활 패턴. 과체중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체중이 5에서 10% 감소하면 지질 수치 개선 효과가 있음.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어요. 흡연. HDL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 악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대사장애, 염증 반응 증가. 식사 패턴 변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식품 조합이나 패턴을 중요하게 보라고 강조해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C. 동반 질환 약물 요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 질환 신증후군. 당뇨병. 당뇨 환자의 약 76.5%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반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정 약물 사용. 스테로이드, 일부 이뇨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이 지질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간 질환 대사 이상 등. 예를 들면 B씨는 가족력이 있었고 바쁜 일상으로 운동은 거의 못했으며 야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었어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까지 겹치니 시간이 지날수록 LDL 수치가 점점 올라갔고 결국 혈관 건강에 경고가 온 거죠. 증상 합병증. 고지혈증은 흔히 침묵의 병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무증상 특성. 많은 환자가 증상 없이 병원 검진 등에서 우연히 발견돼요.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이미 혈관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진행 과정 및 합병증. 혈관 내 지질 침착 혈관벽 변화, 두꺼워짐. 동맥경화 진행. 혈관 좁아지면 혈류가 막히거나 흐름이 줄어들면 허혈 증상 발생. 주요 합병증.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 팔다리 혈류장애. 기타 고혈압, 대사증후군, 만성 신질환 등. C씨는 처음엔 전혀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찾았더니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협착이 발견됐어요. 뒤늦게 검사해보니 LDL이 매우 높았고 고지혈증이 동반되었던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 수치를 해석해야 하는지 볼게요. 검사 항목. 총 콜레스테롤 토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LDLC. HDL 콜레스테롤 HDLC.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 TG. 필요시 난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HDL. 기타 추가 지표 APOB, LDL 입자 크기 등. 정상 기준 수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준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는 위험군에 따라 다르며 예컨대 일반 위험군은 100mgdl 이하, 초고 위험군은 70mg/dL 미만 등으로 설정됨. 중성지방 농도가 500mg/dL 이상이면 급성 췌장염 위험이 커지며 2차 원인 확인이 필수. VHDL 콜레스테롤 목표치는 LDL 목표치 30mg/dL 정도로 잡는 경우도 있음.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선 초고 위험군은 LDL을 가능한 낮게 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검사 전 주의 사항 해석 팁. 일반적으로 8시간에서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검사. 검사 직전에 식사, 음주, 약 복용 등을 고려. 수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 요인 전체와 함께 해석해야. 검사 주기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 생활 변화 후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변화 확인. 혈액 검사 수치를 볼 때는 하나의 숫자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LDL이 120 mgdl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HDL이 충분히 높고 중성 지방이 낮다면 혈관 건강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기억할 점은 생활 습관이 수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이 많았다면 중성 지방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은 목표를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LDL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볼까요? 만약 LDL이 130mg/dl이고 중성지방이 200mg/dl이라면 단순히 중성지방만 조절하기보다 LDL 우선 목표로 잡고 생활습관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LDL 우선 목표로 잡고 생활습관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기준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어떻게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치료 전략, 운동, 식이, 생활 습관, 약물 선택까지 모두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치료 전략 생활 습관 중심 약물 병행. 고지혈증 관리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이 뼈대가 돼야 해요. 운동 시기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수치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 약물 치료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에요. 생활 습관 중심 접근. 우선 체중 감량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5에서 10% 감량만 해도 지질 수치에 긍정적 효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절주, 충분한 수면 및 스트레스 조절이 필수 요소입니다. 약물 치료의 역할과 기준. 만약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약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스타틴 계열 약제가 가장 대표적이며 LDL 감소 효과가 강력합니다. 또 중성지방 중심의 이상 지질이 있으면 피브레이트나 오메가3 지방산 제제 병용 가능성도 있어요. 약물 도입 시점은 보통 생활습관 개입 후 일정 기간 관찰한 뒤 수치 변화 여부를 보고 결정합니다. 약물 복용 시에는 간 기능 검사, 근육 부작용 감시, 약물 간 상호작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운동 요법 상세. 운동은 고지혈증 관리에서 필수이자 매우 효과적인 축이에요. 다만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중요하죠. 유산소 운동. 권장 기준 주 46일, 중강도 수준. 을 목표로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세션당 30에서 60분 정도가 이상적이며 워밍업. 기본 운동 쿨다운 구성 권장.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여러 번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유산소 운동의 주요 효과 중성지방 감소, HDL 증가 도움 효과가 더 뚜렷한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어요.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주요 근육군 운동 권장. 각 운동마다 8에서 12회 반복 1세트 이상 또는 2세트까지 가능.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덤벨 운동 등이 대표적. 근력 운동은 근육량 증가 기초대사 증가 유도, 체지방 감량에 도움. 운동 시행 시 유의사항 조정 팁. 만약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차단제 복용 등으로 심박수 조절이 어려운 경우 무조건 목표 심박수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운동 부하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강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중 통증, 어지럼, 호흡 곤란 등이 있으면 즉시 중단. 초기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 점차 강도 및 지속 시간 늘리는 방식. 워밍업 스트레칭 쿨다운 반드시 포함. 날씨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실내 운동 대체 가능. 유산소 운동. 권장 기준 주 46일, 중강도 수준을 목표로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세션당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이상적이며 워밍업.
기본 운동 쿨다운 구성 권장. 이에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주요 근육군 운동 권장. 각 운동마다 8에서 12회 반복 1세트 이상 또는 2세트까지 가능.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덤벨 운동 등이 대표적. 근력 운동은 근육량 증가, 기초대사 증가 유도, 체지방 감량에 도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 불포화 지방, 식이섬유. 통곡물, 잡곡, 전곡류. 콩류, 두부, 렌틸 등 식물성 단백질. 채소, 과일, 해조류, 버섯 등 수용성 섬유 소스.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등. 섬유소 하루 20에서 30지 이상. 그중 수용성 섬유소 중심으로 섭취 권장. 후생. 나쁜 음식 제한할 식재료.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기름 많은 음식, 가공육,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많은 음식,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과자, 설탕 음료, 과음, 추가팁 및 고려사항. 계란 노른자 전통적으로 일주일 2개 내외 제한 권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 포화지방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므로 개인 상태 고려 필요. 조리 방법 튀김 대신 굽기, 찌기, 구이, 삶기 위주. 간 조리법 양념 조절 소금 설탕 최소화. 과식하지 않기, 천천히 씹어 먹기 등 섭취 습관 조절. 생활 습관 팁 앤드 유지 전략. 체중 관리 앤드 허리둘레 감량. 복부 비만이 대사 이상, LDL 상승과 밀접하므로 허리둘레 감소가 매우 중요. 금연 앤드 절주. 흡연은 HDL 감소, 동맥 내피 손상 유발. 음주는 특히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릴 수 있음. 수면 앤드 스트레스 관리. 하루 78시간 수면 확보. 스트레스는 대사 불균형 유도하므로 명상, 요가, 산책 등 활용. 활동량 증가 앉아있는 시간 제한. 장시간 앉아있지 않게 틈틈이 걷기, 스탠딩, 계단 활용. 정기검진 모니터링 유지. 지질 수치, 간 기능 등 정기적으로 체크. 변화 추이 기록해 나가는 것이 중요. 꾸준성 확보 습관화 전략.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 확대. 목표 설정 피드백 시스템 활용. 동료나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지속 가능성 높아져요. 약물 치료 심화 선택 기준, 부작용 관리. 약물은 만능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쓰면 매우 강력한 보조 수단이에요. 단, 부작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물 선택 기준. 주된 목표는 LDL을 낮추는 것. 만약 중성지방이 매우 높을 때는 스타틴 피브레이트 또는 오메가3 제제 병용 가능. 고위험군은 더 강한 치료 목표를 갖는 경우도 있음. 약물 치료 시작 후 4에서 12주 내에 지질 수치 재검하여 반응 평가. 주요 약물과 특징. 스타틴 계열 LDL 생성 억제 가장 널리 사용. 피브레이트 계열 중성지방 낮추는데 효과. HDL 보조 상승 효과. 에제티미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는 보조 약물. PCSK9 억제제 등 고가 치료제도 존재. 부작용 및 관리 전략. 근육통, 근육 손상 위험. 근육통이 발생하면 CK 수치 검사. 운동 강도 조절. 약물 변경 고려. 간 기능 이상. 정기적으로 간 효소 측정. 약물 간 상호작용. 다른 약 복용 시 상호작용 확인. 복약 수능도 유지. 복약 누락 방지 시스템.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 상담. 하루 루틴 예시. 예를 들어 아침 귀리 견과류. 과일, 점심 저녁은 채소 중심 생선 또는 두부,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 운동 점심시간 빠른 걷기 15분, 저녁시간 가벼운 유산소 20분. 저녁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마무리. 수면 7에서 8시간 확보,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정기 검진 일정 미리 스케줄 잡아두기. 이렇게 하루 패턴을 설계하면 무리가 덜해요. 지금까지 고지혈증의 정의부터 치료관리 전략, 운동, 식단,
생활습관 팁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핵심은 꾸준함과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나가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 보석과 함께 건강한 삶 만들어가요.